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시골살이 한다면 말들이 많습니다. 전원주택 짓다가 10년은 늙는다고 해요. 처음엔 경치 좋고 물 좋고 와 낚시도 하고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보러 3년을 준비해서 시골 생활을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생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는 일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시를 탈출해서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땅을 보러 다니고 급기야 3년도 안 되어 청산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원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3년도 안 돼 시골살이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실상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원주택 짓고 맑은 공기 마시며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힘들게 짓고 3년도 안 돼 떠나는 이유. 첫 번째, 집을 크게 지었다. 45년생에서 55년생 귀촌 1세대는 전원주택 지을 때 집을 너무 크게 지었다. 기본이 서울 아파트로 치자면 40평대를 지었어요. 기본으로 거실 주방에 방 3개 욕실 2개 거기에다 서재 드레스룸까지 짓는 분들 많았어요. 그것도 2층으로 말이죠.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전원주택을 보실 때 집 내부에 있는 계단을 무척 좋아해요. 거의 로망에 가까워요. 계단이 있는 2층은 가시거리도 좋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멋집니다. 그리고 보통 2층에 침실을 두고 1층은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언제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무릎이 안 좋아질 줄 모르죠. 아프면 계단이 있는 집은 애물단지입니다. 방이 3개에서 4개이면 자식들 명절에 내려올 때 자고 갈 방, 친구 지인들 오면 자고 갈 방, 그리고 근사하게 차 한잔하고 자연을 만끽할 이쁜 정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다익선이라고 맘까지 풍요로워지죠. 그런데 말이죠. 자식들이 매일 옵니까? 지인들이 그렇게들 자주 와요? 아니죠. 처음에만 방문해서 집이 멋지고 풍광이 좋다고 하면서 바비큐 해먹고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번 안 되고요. 자주 온다 해도 힘들어서 뒤치다거리도 어렵고요. 나이 들어 힘에 부쳐도 너무 부치거든요. 그래서 몇 달 지나면 부부는 달랑 방 1개 또는 2개 이상 쓰지도 못합니다. 또 집안 청소는 누가 다 할 건데요. 어찌할 건데요. 특히 시골은 난방비도 더 들어가는데요. 집이 크면 겨울 난방비 폭탄은 어쩔까? 요즘처럼 난방비 비싸면 거덜나게 되던지 아닌 방 하나만 난방하고 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안락한 생활하려고 귀촌한 건데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전원주택은 이제 애물단지가 됩니다. 전원주택 힘들게 짓고 3년도 안 됐던 하는 이유. 두 번째, 생활이 불편하다. 전국의 땅을 찾아다니던 시절. 제가 아름다운 호수가 멋진 땅을 보고 감탄하고 있으니까 밭에서 일하시던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아저씨 왜 이런 곳에서 살려고 해요? 물 한 개 많이 끼고 습하고 여름에 내리쪼이는 햇빛 피할 데도 없고 슈퍼마켓에 가려면 30분 이상은 나가야 되는 이런 깡촌이 뭐가 좋아서 그러냐고 고개를 쳤던 밭일하시던 그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 근교 북한강변에 쭉 늘어선 이쁘고 죽이는 풍광 속의 집들처럼 물 한 개 피고 자연을 벗삼아 물 흐르는 풍광이라면 문화생활, 일상생활의 불편함 정도야 당연 감수하고도 남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일상이 불편함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예쁜 꽃도 한두 번 보다 보면 덤덤해지듯 감동을 주고 치유를 해주던 아름다운 경치도 서너 달이면 그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입니다. 먼저 시장을 보려면 차를 몰고 20에서 30분 보통은 나가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은 나가야 되고 이동을 하려면 꼭 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병원을 가려 해도 30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작은 병원을 갈 수 있고 응급실 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큰 병이 나면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무척 당황스럽고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불편함이 모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버틸 수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전원주택 힘들게 짓고 3년도 안 돼 떠나는 이유. 세 번째, 외롭고 무서워서입니다. 보통은 풍광이 좋은 곳은 외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마을과 동떨어져 있으면 사람 보기가 힘들어져 외로워지고요. 이상한 사람이 문득문득 찾아와서 이상한 행동이나 말들을 하고 가면 나이 든 부부는 이제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원주민 마을과 가까우면 원주민들과 함께 그 문화에 녹아져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무지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마을 정서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기 어려워요. 함께 품앗이라고 함께 마을 청소도 하고 경로행사니 뭐니 일은 안 해봐서 손은 서툴지요. 몸은 힘들지요. 아고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저런 농기계술이나 건축기술이라도 있으면 함께 놓아져 들기 쉬워지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무척 어렵습니다. 작은 왕국가도 같은 마을들이 종종 있어요. 몇 번 방송에도 나왔었죠. 이장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 하는 비상식적인 마을들. 행정기관에서도 눈 감아주는 이상한 형태의 자치마을이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개중엔 빌런들이 몇 명씩 있어요. 말하자면 또라이들 그런 사람들하고 살게 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집을 내놓고. 팔리기도 전에 먼저 몸부터 빠져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수 없으면 그런 곳에서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원주택 힘들게 짓고 3년도 안 돼 떠나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시에서 꽉 막힌 아파트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풍광 좋고 풀냄새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인간답게 인생 이막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전원생활 동경하고 오시는 분들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한 군데라도 안 까면 안 돌아가는 게 시골 생활입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전화해서 부르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급하면 내가 가서 가스통 돌려가며 씻고 와야 되고요. 겨울밤에 난방이나 가스 떨어지면 오돌돌 떨다가 병납니다. 항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점검, 전기 점검, 물펌프. 이것저것 눈코 뜰 새 없어요. 자잘한 고장 등 수리들은 내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은 돈만 주면 바로바로 와서 서비스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요놈의 지긋지긋한 잡초는 어떠하고요. 잡초 볶고 뒤돌아서면 벌써 자라고 있는 게 잡초라고요. 텃밭이라도 일구면 떼약볕에 근력하며 일하느라 허리 끊어져요. 농사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어려운 게 농사일이라고 해요. 전원주택에서만 생활을 한다 하면 잡초 뽑기부터 잔디 깎기, 나뭇가지 치기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텃세를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텃세는 본인 하기 나름이고 지역적인 특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땅을 사고 집을 짓지 말고 임대집이나 전세집을 얻어서 한 1년, 2년 살아보고 살만한 곳이구나 결정될 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시라는 거죠. 사실 시골집에 임대집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발품 팔면 가능하더라고요. 시골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면 세를 줍니다. 농촌에 빈집들 널려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만 좋으면 다 잘 됩니다. 나이 먹고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금적 여유가 없다면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시골살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직장은 없고 요즘 시골의 여자 일당은 12만원, 남자 일당은 15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며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농사처리 말고는 거의 한 달에 열흘도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을 가서 돈 번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주변에 조그만한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 무릎에 힘 있을 때 시골살이를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이 들어 돈 많이 갖고 시골살이를 시작하시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나이 들어서 무릎에 힘 빠졌는데 돈도 없이 시골살이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듭니다. 막상 시골살이를 하려고 전원주택을 짓고 한 2, 3년 살아보니 이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이런 판단에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점에 뭐가 문제냐 하면 나는 여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리를 하고 갈 때는 들어간 돈만큼 못 쥐죠. 그리고 전원주택은 생각보다는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매년 값이 내려가지 그런 거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참 보이죠. 전원생활은 제발 한 번에 돈 다 투자해서 하지 말고요. 일단 임대집을 얻어서 살아보고 또는 뭐도 이촌 좀 지내보고 해서 이 동네가 내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살면서 궁전같이 집을 짓고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서 방 한 칸 쓰고 전기장판 깔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런 집도 봅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이 단열 공사를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겨울에는 어쨌든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돈벌이가 없으면 지출을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지내다 보면 아이고 그냥 도시가 살 걸 여기서 내가 뭔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에 다시들 떠납니다. 지금 경기도 조금만 벗어나도 전원주택 단지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전원생활의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연하게 전원주택 생활 동경하고 무턱대고 내려와 살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한 달 살기 아니면
더 좋은 건 사시사철을 다 겪어보는 1년 살기부터 해보시면서 현실을 체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요즘은 빈집들 많아요. 전세 또는 월세로 우선 살아봐요. 마을 풍광이나 여러 면에서 호감이 가는 마을이라면 우선 그 마을 문화는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내가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지런하고 몸도 정신도 건강한지 살아보고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살이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전원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